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한 7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총에 나섰습니다. 극적으로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다시 하자는 것인지 전면 재선거 요구로 봐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는 당내 투톱이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목소리부터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목표는 전국 전면 재선거라고 강조한 반면 정 원내대표는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들을 추가로 다 찾아서 저희들이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해놓고, 그러나 소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전국 재선거입니다. 지금 소청을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최고위에서 그 정도 의견을 거쳤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거소총은 이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고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울산, 부산 등 6곳의 광역 기초단체장, 또 광역 기초의원 선거 등에 대해 선거소총을 내기로 결정했다고요. 충청도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선거소총 제기 기한은 내일까지인데, 이 선거소총이 접수되면 선관위가 6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또 소총이 받아들여지면 30일 내 재선거가 실시되는데,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 이 선관위가 인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실제 선거소총이 받아들여질지와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 미칠 파장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극적으로 서울을 수성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 오늘 오 시장 입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가장 계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예.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전면 재선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이 입장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함께 있던 이 원내대표 역시 거듭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목표는 전국 전면 재선거 이렇게 단언을 하는 등 정 원내대표와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이후 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보다 선명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장 대표가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그런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일갈한 겁니다. 이루라 기자, 오세훈 시장 측근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던데요. 네, 이 오 시장 측근 인사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장동혁 지도부의 선거소총 제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당내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통보하는 모습을 지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력을 잃었고 또 본인 자리 보존용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당내 소통이 부족했다, 전면 재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 또 당론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앞서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목소리 자체를 오세훈 시장 견제용으로 의심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음모론 추종 리더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대한과미래는 장 대표의 독단이라고 꼬집으며 관련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 밖에선 한동훈 의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한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다며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점들의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모호한 선동이라는 수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장 대표나 최보윤 대변인은 전면 재선거를 하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 그건 아니다라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맞는 겁니까? 전면선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소청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대단히 혼란을 주는 방식이었고 준비 안 된 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처럼 서울을 포함한 이 선거 소청 제기로 국민의힘 안팎이 시끄럽지만 이 장동혁 대표는 연일 선관위 이슈 대응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선관위 규탄 집회 현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민들과 대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집회 현장 대치 상황은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이 소식에 자신도 당장 현장으로 가겠다며 또 한 번 이슈화를 시도했죠. 맞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경찰이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며 즉각 집회 현장 진입을 중단하라고 했고요. 자신도 현장으로 가겠다며 이 집회 참여를 독려한 데 이어 곧바로 집회 현장을 찾은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선관위 개혁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레로 예정된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이 어느 정도나 풀릴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등 이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윤삼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해 7곳에 선거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면서 당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당장 전면 재선거 요구인지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을 하고 있으면서 또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소청 제기를 결정한 배경이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의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 내에서조차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죠. 정점식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조차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상징하는 게 뭐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런 중지를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전면 재선거라든가 장동혁 대표의 선관위 소청 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동의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조차 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가 물론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지금 선거 소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결정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총회를 긴급하게라도 열어서 의원들의 생각을 묻고 그와 같은 결정 절차를 따르는 것이 공당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고위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다?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면 지금 선관위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공격,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그런 얘기들이 본물처럼 쏟아진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겠죠. 그런 회피 방법의 하나로서 지금 선관위의 부실선거 논란을 업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소청을 제기하죠. 아마 본인 스스로가 법조인이다 보니 이런 소청이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후보 간의 격차는 6만여 표 정도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그런 지역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6만 표가 되지 않는 숫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끌고 갈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이 이슈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번 이 선관위 사태를 이용을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의견도 궁금한데요. 장동혁 대표가 요즘에 본인의 거취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 선관위의 관리 부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자니 그것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국민적인 의혹 속에서 그냥 용두사미로 적당히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사라지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 사안을 오래 끌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면적으로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장기화하다 보면 본인이 좀 연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이 서울이든 뭐 6개 지금 광역단체에 지금 소청을 선관위에 냈지만 그러나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날 밤에 자정에 이미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의 사안이 아니다고 이미 이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뭐 계산을 해봐도 이게 당락을 뒤바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사안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을 뭐 겨냥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선거 개혁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뭔가 좀 결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어떤 고심 끝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지금 재선거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과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